뉴스룸은 어제 국방부 군무원 가족의 수상한 땅 거래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오기 1년 전쯤에 땅을 사들였는데 이후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군무원 가족의 미심쩍은 땅 매입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땅을 산 뒤에 개발이 됐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땅을 샀는데 그 뒤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보상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군무원 A씨 부인과 딸이 소유한 땅입니다. 34단이 이전하고 창릉 신도시로 지정되며 가치가 껑충 뛰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부인 B씨 주소지는 사들인 땅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가구 공장입니다. 가구 공장이 있는 땅은 B씨 친언니 소유입니다. 부인 B씨가 실제로 살고 있을까? 혹시 그 씨가 그 공장 건물에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랑 계약 관계니까 우리 같이 모르잖아요. 부인 B씨는 살고 있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위장 전입입니다. 이곳으로 주소를 옮긴 시점은 창릉 신도시 발표 2주 뒤입니다. 전문가들은 땅 소유권과 함께 주거권까지 보상받기 위한 걸로 의심합니다. 군무원 A씨 부부 실제 거주지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여기가 사무관님 댁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계신가요? 저 새끼 추월해서 근데 님은 계신가요? 같은 다 있네. 부인 B씨는 2009년 9월 이 주변 땅 2,700제곱미터를 지인 3명과 함께 쪼개기 매입했습니다. 2016년 10월 서울 문산 고속도로로 편입돼 정부 보상금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며 도로 예정지 곳곳에 군부대와 초소가 있어 34단 등과 활발히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A씨 가족은 정부 보상을 받고 한 달 뒤 현재 창릉 신도시로 포함된 농지 약 1,200평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땅이 연달아 정부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군무원 A씨는 JTBC에 부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공장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현실적으로 거주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2009년 사들인 땅은 상가를 짓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지인들과 공동 투자를 했다며 고속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군 검찰은 JTBC가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의 보도 뒤 시민단체가 A씨와 가족을 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 등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고발장 검토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이제 불법입니다.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이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씨처럼 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군사보호시설 심의와 관련된 공무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 요청이 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실제로 이 군무원 가족이 산 땅은 어땠습니까? 원래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땅이라면서요? 주변에 일단 3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예. 34단 길 건너편이라서 고도 제한도 있었고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개발이 아예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A씨는 이 처형 땅에 있던 가구 공장을 그 뒤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땅을 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옮기려고 했다는 이 가구 공장보다 14배나 큰 면적의 땅을 사들인 겁니다. 이 땅은 급매로 갑자기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인근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매물로 나오기 무섭게 A씨 가족들이 빠르게 사들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땅이 나오기 무섭게 사들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개발 정보는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에 이 땅을 사들였는데요. 예. 당시에도 A씨는 부대 이전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34단 폐쇄 2014년 중순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 창릉 신도시 계획 도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이 지난해 말에 나왔는데요. 예. 그 판결문을 보면은 2017년 5월에 이미 이 창릉 신도시와 관련된 계획이 60%가량 진행됐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토부, 국방부, 또 1군단 등이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군사용지를 개발하려면 이 국토부와 국방부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창릉 신도시 발표는 2019년 5월이지만 두 부처 사이의 논의는 그보다 몇 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군부지를 이용한 이런 공공택지 개발이 이곳 창릉 신도시뿐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도 군부대를 이전하고 만든 신도시입니다. 예. 노량진 군부지, 또 남태령 군부지, 태릉 골프장 모두 군부지가 이제 공공택지로 바뀐 곳들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이 안 된 넓은 땅을 꼽으라면 사실상 군부대와 그린벨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 대규모 수도권 공공개발을 할 때마다 국방부와 군이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앞선 정부의 조사를 보면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거래까지는 밝히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조사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문제는 조사도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수사도 군검찰이 자체 수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 감시받지 않은 권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급인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했더라도 이를 파악해 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언론의 취재 또 시민의 제보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